센치인 것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뭐라고 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할 수 있는 애적한 뭐 거리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주워 들었는데 바둑판의 거리. 그래서 이제 바둑판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되게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되게 가까운 거죠. 요즘 시대에서는 좀 더 개인화돼서 조금 자기 거를 지키는 게 더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거리면은 평상시에 따졌을 때는 조금 이제 가까운 거리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90cm 정도가 이제 뭐 인간과 인간이 만나기 좀 좋은 거리다.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저도 주워 들었는데. 재밌는데. 네, 그래서 지훈님이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저 말은 제가 그때 들고 있을 거라서. 그 주문하셨나요? 주문 네. 근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린다고 주문이 좀 밀린 것 같아요. 네네네. 오 신기한. 병아님도 오탐 갔다 오셨. 아니요? 저는 이제 오탐에서 이제 네네네 오탐에 갔었는데 갔다가 이제 과감하게 떨어졌죠. 그 뭐지? 그 오탐 그게 있잖아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3박 4일 동안 이거 하는 그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관재영이라고 아세요? 대구 쪽에 그분이 이제 저의 그 팀장, 그 지도 심사위원, 어쨌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 팀별 그 무슨 면접, 어쨌든 그 산행을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뭐 아무튼 그것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면 또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냥 이게 만약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 난 무조건 뽑힐 수밖에 없다. 그냥 뽑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팀원들도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면서 병원이 이제 무조건 될 것 같다. 뭔가 이제 제가 가진 그 좀 이제 사교성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유감없이 제가 발휘했는데 사람들도 이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감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평가 기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윤선님이나 뭐 규희라든지 좀 이제 그 갔다 온 친구들을 보니까는 약간 굳이 내가 안 뽑힌 게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맞는 것 같다. 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잘 가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앞으로 잘 워낙 잘 하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거기서 뽑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후원과 어떤 이런 것들의 이기를 그냥 이용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것 내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돈 덜 쓰고 그렇게 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가기 잘한 것 같고 그 윤서님이랑은 같은 팀도 아니었어요. 같은 팀도 아니었는데 이제 언젠가 그냥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조금 제가 좀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뭐 사적으로 뭐 한두 번 만나고 요 정도예요. 별로 친한 것도 아니고 같은 팀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관계? 그래도 세상이 참 좁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다 한두 달이 걸치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업계가 제가 하는 일이 그 아까 전에 그 인스타에서 보신 그 요번에 프로젝트 같이 한 팀원들도 대부분 캠핑이라든지 이런 오지 탐사대 혹은 뭐 이런 산행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이제 한두 달이 내에서 그 연결된 인연일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산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산 뭐 좋아하세요? 저 산 좋아합니다. 딱 명예랑 저랑 네. 약간 육지형, 약간 해양 생물형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아요. 네. 저는 수영도 제대로 아직 다 할 줄 몰라가지고 네. 해양 생물형이세요? 오. 바다 수영을 오래 했어요. 오. 네. 사실 물을 좋고 나쁨 없이 그냥 장애물 그 자체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가장 저의 취약한 약점이라 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한번 갔을 때 취약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다. 네, 저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환경이 물인 거예요. 네. 모든 게 해체돼요. 저는 물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저는 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네. 이제 저한테 좀 버겁다 산이 네. 그런 거고 물은 너무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와, 저는 딱 정반대인 것 같아요. 산이고 네. 맞아요. 산, 도시, 네. 장애물들. 네. 그 논어에 보면은 인자 요수요 지자 요산이라고 해서 네. 그 어진 자는 물을 좋아하고 그 지혜로운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저는 빠져 있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대화를 왜냐면 나도 처음 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일단 뭐 오래 찍을 거 아니니까 네네. 찍는 동안은 이제 둘이 아하. 대화하는 좀 주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좋아요. 네. 그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하이다이빙 시작한 계기가 네. 그 러시아에서 여행하면서 이제 명상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하이다이빙이라는 퍼포먼스, 이게 절벽 다이빙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네네. 산행을 어쩔 수 없이 훈련의 일환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산이 좀 너무 버겁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네. 네. 물속에서는 이제 너무 자유로움을 느낀다,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네. 명상이랑 이런 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뭔가 이제 제가 이제 나름의 어떤 결론이 도출된 것은 이제 어떤 수직의 그 산을 오르고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이제 수직의 그 세상에서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속에서 산을 올라가면은 이제 내 체중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그 신체 네네. 어떤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이 배낭 네.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어떤 책임지고 있는 나의 무게, 나의 어떤 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롯이 이제 중력과 이제 중력에 순응하면서 그것을 이제 담담히 딛고 수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물에서는 이제 약간 중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력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중력이 상쇄되면서 네네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육체 그리고 뭐 짐을 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짐이나 무게 같은 것을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조금 상쇄시키는 그래서 이제 뭔가 나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제약이나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들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약간 결론을 맺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도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중력은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데 결국에는 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뭐 물론 날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날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날개가 없더라도 중력 속에서 예술을 펼칠 수는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 저는 이게 하이다이빙은 약간 이렇게 비유적인 그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예술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중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날아갈 수는 없지만은 중력 속에서 떨어지면서도 예술을 펼칠 수 있고 또 물속으로 사라진 그 다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제한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술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생에 어떤 이 예술을 다 펼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어떤 자유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하이다이빙을 하는 그 짧은 3초라는 시간 동안 이제 우리의 그 인간 생을 네네. 이제 함축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산이나 물 그리고 어떤 중력이나 물에서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영감이 들어가지고 하이다이빙을 이제 선택한 거죠.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그 함축된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도약부터 그 다음에 아주 찰나의 그 순간과 그리고 마지막 착지까지 그것이 그 파쿠르를 할 때도 저도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마치 제가 70년을 만약에 저의 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단 하나의 점프에 그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느낌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함축적인 그 모든 찰나의 순간을 부분만 건드릴 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지만 또 말을 했을 때의 그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느낌을 제가 오히려 말하게 됐을 때 약간 훼손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우리가 언어의 이점을 그러니까 예. 언어의 어떤 그 이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렇게 언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죠. 언어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맞아요. 그 한계가 이제 분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갑자기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랑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이 타투가 이제 그 여자가 그린 그림인데 오, 타투이스트지. 아니요 이제 그분은 그냥 이제 예술 쪽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법조인인데 직업은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술을 좋아하고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린 그림을 저는 이제 타투로 이제 새긴 거고 이 종이에 그린 그림을 예.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서로 거의 잘 안 해요. 하긴 네네. 하는데 네네. 잘 안 하는데 어저께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병아야 한국 언제 와?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인스타에 댓글로 달았나 카톡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축복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병아야 한국 언제 와라는 그 한 문장에 네.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존재의 언어로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몇 달 후에 네. 누나 준비는 잘 돼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누나가 내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었나?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었어. 그것을 아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 이제 이렇게 와. 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일 내에 불과해요. 이런 대화는. 네네. 이 사람과의 이제 대화는 더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클라크 무스타카스의 침묵의 소리라는 시에 보면은 네네. 존재의 언어로 만나자. 네네. 부딪힘과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어떤 규정하거나 형용할 필요가 없다. 네네. 어떤 당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함께 뭐 머물거나 뭐 흘러가거나 뭐 함께이거나 뭐 혼자이거나 그 모두 자유다. 어떤 그 침묵의 소리라는 그 제목 자체도 역설적이잖아요. 침묵에는 맞아요. 소리가 없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 시를 좋아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제 규정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고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을 비춘다. 그리고 존재의 언어로 나는 알 수 있다. 부딪힘과 직감으로 알 수 있다. 어떤 이런 시도 좋아하고 실제로 그런 관계가 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언어가 없이도 어떤 예술이나 어떤 유대감이나 어떤 영혼은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매우 공감합니다. 네.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작품도 그렇죠. 딱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중들은. 저희는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수많은 연습 끝에 어떻게 보면 태권도의 검은 띠의 레벨에서 향유하는 시선이라면 태권도 하얀 띠가 마치 나는 침묵의 소리를 향유하겠어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행위도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의 해석하는 자유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많은 층차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큰 숲을 이루는 게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파쿠르 같은 경우 그 파쿠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는데 저처럼 약간 좀 예술적인 관점이나 혹은 자기 수련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틱톡이나 유튜브에 정말 굉장히 빠르게 페이스북 피드 넘어가듯이 굉장히 대중적인 시각에 맞추어서 연습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전에는 저는 그것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많이 구분을 두고 많이 판단을 했어요. 저건 어떤 가짜다. 예술과 상업성에 대해서 예, 맞아요. 저것은 상업의 어떤 그거다. 저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눈요깃거리고 마치 하늘에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그런 부유하는 잔재다. 가짜다. 예. 그러면서 저와 일부러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경계를 긋거나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도 처음 파쿠르를 시작할 때 영화 야마카시 보고 네. 너무 멋있다. 관심 받고 싶다. 학교 구령대를 뛰어넘었을 때 그 짜릿함. 그리고 구령대를 뛰어넘을 때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그 시선. 관심 받고 있는 그 시선. 예. 정말 19살에 저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예. 거기서부터 점점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제주도에서 27m 다이빙을 하실 때, 그 미국에서 훈련하실 때 높이가 어쨌든 27m잖아요, 둘 다. 네. 근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그렇죠. 그리고 자연의 그 환경이 주는 것에 어떤 차이나 또 공통점인지 궁금해요. 그 하이다이빙 시설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자오칭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인공적인 말씀하신 그 구조물 훈련장에서 훈련을 이제 하고, 사실 제가 이제 뭐 국내에서도 뭐 울릉도라든지 여수, 뭐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절벽에서도 이제 다이빙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이라는 그 월드 시리즈가 있는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클리프 다이빙이나 하이다이빙이라는 그 씬에서 되게 대표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애슬릿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네네. 그것이 이제 꿈의 무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레드불에서 네. 운영하는 클리프 다이빙이 네네. 그 대회에서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절벽에 여자는 20m, 남자는 27m 플랫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총 4라운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라운드 혹은 두 라운드는 꼭 절벽에서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에서 4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플랫폼에서는 2종목만 하고, 2종목이나 3종목만 하고, 그 옆에 이제 절벽에서 실제로 이제 그 돌에서 뛰는 거를 반드시 이제 그 시합의 일환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아, 라운드 중에 일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의도에는 그 클리프 다이빙이라는 그 어떤 인간 육체가 이 대자연 속에서 펼치는 이제 예술을, 플랫폼이라는 어떤 구조물은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놓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어떤 절벽과 대자연과 그 아무것도 없이, 장비가 네네. 없이 자연 속에서 펼치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어떤 고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이애미에 지어질 이제 하이다이빙 훈련장이 엄청 웅장하게 지어질 예정인데,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네. 그 자오칭에 중국에 있는 하이다이빙 시설물 같은 곳을 보면은 네.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뭐냐면은 이건 너무, 이 플랫폼은 너무 견고하다, 너무 안전하다, 너무 튼튼하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네, 없는. 불확실성이 그런- 너무 없고, 이것은 너무 이제 우리를 여기서 누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규격된 속에서 누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 경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미가 적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펼치는 퍼포먼스의 수준이 너무 높아, 예술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 기준에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의 그 예술 수준이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거의 기계같이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이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완전한 어떤 그 콘크리트나 철골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지어진 아주 안전하고 흔들림도 적고 네. 이런 구조물은 너무 스테이블해, 너무 안전해, 견고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는 더 약간 테크닉적인 것, 그런 인위적인 것에 치중을 더 많이 하겠네요. 왜냐면 변화가, 불확실성이 적은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자연 클리프로 가게 되면 여전히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런 변화무쌍한 여러 요소들의 지배를 받아서 더 두려움이 커지는 편인가요? 그게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절벽에서도 여전히 잘하는데, 예. 그것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냐면은 어떤 집중이라는 것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수첩이 있으면은 이 수첩이 아니라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심해지는데, 제가 지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여기 있으면은 이 핸드폰이 실제로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핸드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핸드폰을 만지고 싶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절벽 끝에 섰을 때는 그 동작을 하기 직전의 순간에는
완전한 몰입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어떤 바람이나 소리나 이런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클리프 다이빙 선수들은 나를 너무 안전한 곳에 두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다른 남자 선수 중에 머리 긴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근데 그 선수들 중에 이제 머리를 풀고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묶고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클리프 다이버들 만나면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부러 머리를 풀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그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저에게 어떤 악조건을 더 주는 거죠. 아하.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가진 이 난이도, 내가 지금 구사할 기술의 어떤 난이도 수준이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살짝 높은 편이고 좀 이제 그 과제 난이도가 더 높을 때는 네네. 안전해야 되고 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머리를 이제 완전히 묶죠. 완전히 이제 작게 그 동그랗게 묶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제어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완벽히 안전한 환경에서 일부러 머리를 푸르는 이유는 절벽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바람이 적게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면은 그쵸. 다이빙을 이제 못 하잖아요. 신경이 네네. 쓰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 요소들 속에서도 내 능력을 충분히 잘 펼칠 수 있는가, 어떤 그 훈련 목적으로 막 약간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 좋은데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네, 맞아요. 연습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몰입이나 집중이나 예. 어떤 그런 어떤 불안 요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엄청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실제로 이제 절벽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잘 수행을 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게 하이다이빙이라는 게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그 세밀한 그 수행하는 그거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들도 실수도 나오고 어떤 뭐 그렇게 많이 되죠.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죠. 플랫폼 안에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고 예. 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너무 작아지죠. 저도 항상 해외 나가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실력이 그냥 영국 런던의 그냥 암흑의 동호인 수준? 네. 맞아요. 저도 제 실력이 외국에 나가면은 그냥 고등학생이 재미삼아 하이다이빙 뛰는 수준? 레귤러 다이버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다이빙에는 인간미가 있다고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다이빙을 했을 때 낮은 높이에서 쉬운 동작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레드불 코리아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레드불 코리아 계정에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그 계정에 이제 팔로워 수가 많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네.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보고 댓글을 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절벽 다이빙을 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야, 이번 여름에 저희 가서 저거 하자 하면서 이제 야, 요거 콜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친구를 태그하면서 가능 하면은 밑에 응 싹 가능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달리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언짢았죠. 너희가 내가 이 기술을 구사해내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어떤 고뇌의 시간들을 너희가 감히 그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그것을 이제 너무 되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살짝 솔직히 불쾌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제가 실력이 그 수준보다 좀 더 올라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제 다이빙에 약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그 완벽한 선수들, 제가 어떤 그 우상화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계 같고 진짜 너무 완벽하고 진짜 감탄이 나오는 이제 그런 다이빙을 펼치는 이제 선수들인데, 뭔가 이제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에게 없는 이제 인간미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장하는 과정도 보여줄 수 있다. 혹은 부족함, 혹은 실수하는 거, 혹은 다치는 거, 부상을 당하는 거, 혹은 그걸 극복하면서 더 나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상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이런 실수나 아직 부족함을 대하는 내 자세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것들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의 아직 미숙한 부분을.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한 제주도 절벽 다이빙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술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이었다.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기술을 구사해야지만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그 모습도 엄청난 그 성공이다. 아주 성공적이다. 네네. 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마쳤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술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 형이랑 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I don't want to be a perfect 이러면서 나는 지금 완벽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분명히 I'm getting better. 더 나아지고. Yeah,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하면서 나는 나아지고 있는 거고 나아가고 있고 그것은 분명해.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나는 완벽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적어도 어제 나보다는 더 성장했다. 혹은 내가 다이빙을 수행할 때 첫 번째 다이빙보다 두 번째에서 두 번째 다이빙보다 세 번째에서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마지막 다이빙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었죠 어저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지속적으로 네. 계속해서 자신에게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외부에서 어떤 비교나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도 있지만 시야가 계속 밖에 있는 친구들은 좀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예, 또 스스로 계속 포기하거나 계속 자격지심에 빠져서 결국 관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쿠르를 할 때 생각보다 파쿠르를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전 세계에 스스로 생각하고 입문적인 시선으로 자기가 뭘 하는지 사유하는 친구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몸의 언어를 그냥 몸에만 가두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많았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글이든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병화님도 맞아요, 참 맞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예, 저보다 하이다이빙을 잘하는 선수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내본 결과 되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아이 같고 되게 별 생각 없고 되게 그냥 대화를 해보거나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되게 그냥 막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그런데 하이다이빙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저 친구는 하이다이빙을 잘할 수는 있어도 나보다 예, 나는 저 친구보다 하이다이빙을 못하지만 하이다이빙 시작하기 전에 하이다이빙까지 오기 위한 인생을 살았잖아.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마치 그 가수 그 최백호 씨가 그 뭐 찔레꽃 무슨 뭐 네.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를 네. 부르는데 이제 요즘 젊은 아이돌들이나 어떤 양산형 이런 예술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되게 늦게 데뷔를 했는데 나는 인생을 알고 나서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 더 성공하거나 더 유명해졌다면 좋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인생을 알고 나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내 노래에는 인생이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언젠가는 어떤 과거의 언젠가는 나도 하이다이빙을 26이란 나이에 시작했는데 마치 내가 8살에 시작했다면 12살에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하이다이버가 되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적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네. 그렇게 생각한 적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8살이나 12살에 다이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을 허비한 것은 아니야. 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이다이빙까지 왔기 때문이지. 그것이 없이 12살에 하이다이빙을 시작했다면 기술적 완성도는 더 높았을 수 있어도 그 하이다이빙에 인생이 담겨 있을까? 철학이 담겨 있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의 하이다이빙을 사랑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약간 부분이 뭔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정확한 일치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약간 저한테 스승님이라고 사실 파쿠르 세계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없지만 저 스스로 스승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스테판 비그로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데이비드 벨과 같이 함께 훈련한 거의 1세대격인 훈련자인데
그분이 지도하는 워크숍에서 아직도 기억나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파쿠르 수련자들이 파쿠르 실력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 점점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파쿠르 수련자는 눈에 보여지는 기술적인 퍼포먼스는 늘고 있지만 자기 삶의 현장, 일상에서 파쿠르를 통해 배운 걸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파쿠르에서 배우는 뭐 자기 극복, 두려움 다스리기, 내 안에 어떤 평온함이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모험 정신이나 또 인내심과 이타심,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은 파쿠르 할 때만 하고 그 외에 남은 자기의 시간들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막 마약을 하거나 오히려 막 피폐하게 막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뭔가 굉장히 어긋난 인간 관계들도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파쿠르는 그런 하이 퍼포먼스도 아니고 파쿠르에서 배운 것들을 앞으로 더 잘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파쿠르 수련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을 좀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저도 파쿠르를 재밌고 즐겁게 하지만 파쿠르 시간 안에만 멈춘 게 아니었을까? 예. 왜냐면 제 20대의 시간을 전 돌아보면은 진짜 파쿠르라는 그 하나만 보고 제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은 거의 다 버리다시피 그 하나만 계속 달려왔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약간 중세시대의 그 철저한 기독교 믿음처럼 네. 오직 신. 네. 그러니까 파쿠르가 저한테 종교인 거죠. 그 외에는 나머진 다 깎여져 나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 모든 주변의 요소와 관계들을 파쿠르 하나에 다 갈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한쪽에 치우치면 반드시 반대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제 30대의 삶은 훨씬 더 그걸 깨닫고 나서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균형과 조화.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예. 제가 하이다이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6년도 6월 1일에 다이빙장을 가고 나서 2019년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다 끊고 뭐 경조사라든지 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조리 끊고 다이빙장 바로 앞에 집을 구해서 집과 다이빙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몰입을 그러니까 어떤 그 거의 수도승의 어떤 그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그 시기를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내가 원하는 목표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다. 난 늦게 시작했고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하지만 어떨 때는 늦은 것이 제 시간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하이다이빙을 내가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원하는 시점 내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른 걸 쳐내지 않으면 어려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했는데 저는 그거의 위험성을 약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사람을 다른 예술가들과 정신을 공유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향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이 목적에만 몰입했을 때 당연히 위험하겠지. 근데 괜찮을 거야. 감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 이제 2021년이 돼서 저는 이제 외국을 갔다 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국 나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외국을 나가면서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제 사람도 만날 거고 제가 좋아하는 악기도 연습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이제 다양한 예술을 저는 이제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이다이빙이라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구를 빚기 위해서 잠시 길을 떠나 있었지만 지금은 그 하이다이빙이라는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 도구를 들고 난 다시 길 위로 돌아왔다. 길 위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고 이곳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나를 가장 평온하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길 위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며칠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생각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 그곳을 잠시 벗어나서 다이빙장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이빙이라는 어떤 그 악기를 들고 다시 이제 길 위로 저도 돌아왔죠. 그러니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졌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멈춰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니구나.
파쿠르가 예전에는 삶의 목적이었는데 네. 그게 다시 수단이었을 때 더 자기 자신다운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정반대였을 때는 파쿠르라는 이상향에 네. 제 온 인생을 봉사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리버스가 되어야 그렇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제 뭐 인터뷰나 독백이나 글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 하이다이빙은 하이다이빙일 뿐이야. 내가 하이다이빙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내 인생을 바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어쨌든 이제 저의 모습을 SNS를 통해서 전달받는 분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하이다이빙이라는 인생 목표를 통해서 인생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전달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 어떤 인터뷰의 마지막이나 혹은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이다이빙은 나에게 하이다이빙일 뿐인 거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아주 전체 중에 일부분만 접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것 하나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고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 자체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과 자기의 잠재 능력이 깎여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든 하나의 좋은 삶의 수단이었을 때 더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결이 좀 이제 파생돼서 이제 나오자면은 내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수면을 관리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어떤 이제 나의 생활 전체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어떤 그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식단을 관리를 하는 것을 수년간 해오면은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식단 관리의 오해.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몸짱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심미적인 어떤 그 네. 육체미를 그 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트니스 문화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식단 관리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막 절제해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즐겁거든요. 그 음식이 실제로 맛있거든요. 네. 이미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 네네. 그리고 어떤 수면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즐거워요. 그것이 이제 어떤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술을 안 먹어요. 혹은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술판을 벌리고 있어도 난 안 먹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어떻게 참냐?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새끼 진짜 힙합이야. 병아가 술을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술을 참는 것이 괴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못 참고 먹는 것이 더 괴롭다. 그러니까 술을 참는 것은 저에게 너무 그냥 뭐 즐거운 일이다. 상관없다. 내가 술을 참고 있어도 금주를 하고 있어도 내 앞에서 자유롭게 먹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절제하거나 이런 것이 내 자신을 막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어떤 동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가 내가 원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하이다이빙 퍼포먼스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술을 참는 것이 괴롭지 않다, 즐겁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흔히 사람들 일반적인 시선 안에선 그게 되게 참기 어렵지 않냐, 고통스럽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어떤 행복 이상의 그런 만족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하나의 습관으로 스며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결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의심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런 것들. 예. 그렇죠. 근데 저도 간혹 이제 제 내면의 어떤 신뢰나 자기 신뢰나 믿음, 확신이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떤 그 욕망
아주 눈앞에 있는 욕망들에 더 쉽게 흔들려지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자기 신뢰가 굳건할 때는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그 과정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상태.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다이빙을 하고 싶어서 건강한 식단을 먹고 싶은데 어떤 뭐 어느 날 이제 뭐 피자나 뭐 치킨이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자책감도 그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내 스스로에게도 어떤 그 자비로운 마음.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치킨을 먹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만약에 자책을 하고 있으면은 누구라도 괜찮아, 한 번 먹었는데 뭐 괜찮아, 뭐 내일부터 다시 식단을 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식단을 해야지만이 너가 가치 있는 인간이고 좋은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누구라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스스로에게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그 하이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너무 스스로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고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고 이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내일도 또 그 수렁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내 스스로를 더 자비롭게,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배워나가고 있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맞아요. 자기 스스로 너무 높은 기준을 계속 제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래가지 못하고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 그 기준에 빠져서 맞아요. 굉장히 모더니즘한 인간상이 되기 쉬워요. 공장에 막 정해진 그렇죠. 대로. 예. 근데 그거를 벗어나기까지 제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뭐 그러니까 개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예. 이제 뭐 군 시절 같은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조건 이제 견뎌야 한다. 그리고 안 되면은 반드시 어떤 되게 만들어야 하고 어쨌든 이 인간의 어떤 그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어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가치라고 문화적으로 이제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예. 포기하는 것도 용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가 너무 저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면서 살아왔다. 예. 저도 그게 예전에 저도 확실히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도덕경 책을 접하면서 많이 해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스로 표현하자면은 본질주의자였어요. 어떤 나라는 정체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확고한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그것은 영원할 거고 그리고 또한 이 현실 세계는 가짜고 사실 이 현실 세계는 저기 멀리에 이데아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에 그냥 짝퉁일 뿐이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꿈, 어떤 플라톤의 목표, 그런 저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떤 나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예. 이 세계는 뭐 동굴 속의 어떤 그림자일 뿐이야.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완전히 깨부셔졌죠. 도덕경을 보면서 네. 굉장히 니힐리즘적인 니체도 많이 접하게 되고 니체의 말들도 접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그 허무주의의 메시지들이 저를 좀 더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게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없었다면 내가 더 잘 표현했을 텐데 혹은 덜 버벅였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상관이 없고 네. 그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중간에 잠깐 중단됐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그 도덕경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솔직히 말하면은 그 어떤 그 도가사상 네네. 어떤 그 뭐 장자 그리고 또 니체 이런 것들이 니체의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매력적이잖아요. 예. 강력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이 얘기를 화면을 찍고 있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장자의 책이 재밌다 혹은 니체의 책이 재밌다 뭐 이런 것보다 주변에 어떤 니체를 좋아하고 장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 오빠 내가 니체 책을 읽는데 오빠야말로 짜라투스트라야 뭐 오빠야말로 조르바야 약간 아니면 뭐 내가 진짜 장자를 읽으면서 그 2000년을 거슬러서 그 저는 이제 사실 장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냥 이제 이름을 그냥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그 도덕경을 읽으시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과거의 어떤 그 갇혀있던 틀이 완전히 깨부서졌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어떤 도가사상을 좋아하고 어떤 장주의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 잘은 몰라요 사실 제 공부를 좀 이제 네네네. 좀 제가 막 인생을 막 살고 좀 이제 가방끈이 짧고 좀 상스러워서 저도 만만치 않아요. 잘은 좀 상놈이라 네. 상놈 레코그나이즈 상놈이라고 약간 이제 어쨌든 그 상놈이라 이제 네. 철학적 깊이는 제가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 니체나 장자나 어떤 도덕경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치성을 느낀다 그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찍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계속 제가 의식이 되는데 네네네. 왜냐면은 누군가는 아니 씨발 지가 뭔데 뭐 지가 장자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떤 그 일치성을 좀 많이 느끼고 네네. 뭐 본인과의 즐겁죠.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철학책이나 어떤 인문학 책이나 어떤 영화나 뭐가 됐든 어떤 예술을 접하든 그거를 재밌다 혹은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은 그냥 철저히 제3의 관찰자 시점의 얘기지 네.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그 위치에 가보려 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두잉이 생략된 언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병환님의 그 삶 자체는 말 그대로 두잉이에요. 말 그대로 아렌트가 말한 비타 액티바, 실천하는 삶, 활동적인 삶 그 자체거든요. 도전하고 모험하고 자신이 창조하는 자기 자신의 그릇을 계속 만들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짜라투스트라가 아닌가. 네. 그래서 니체나 장자가 원하는 것도 어떤 제3의 어떤 외부에 있는 신이나 기준이나 윤리에 압도돼서 거기에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다 해체시키고 너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라. 놀이하는 아이처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관찰자 시점에서 어떤 책이나 어떤 예. 강연을 들었을 때 즐겁다는 것은 이제 마치 이거 같아요. 너무 좋은 책을 읽으면 재밌으니까는 실제로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예, 예. 아닌데 맞아요. 이제 그 좋은 강연을 들으면은 막 소름 돋고 너무 감명 깊고 너무 즐겁고 좋은 강연을 들으면은 마치 저 강연자, 저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을 사는 주체가 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 그거는 그냥 유희잖아요. 그냥 맞아요. 즐거운 책, 즐거운 강연을 듣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가 그렇게 인생을 잘 알면은 그럼 네가 책을 쓰면 되겠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책을 쓰는 거는 책 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책 쓸 시간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 쓰는 일이 그 연필 잡는 사람들, 편대 굴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책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 쓰는 일이 펜대 굴리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책 쓸 시간이 어디 있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떤 동생들이 이제 후배들이 형 에세이집 좀 내주세요. 형 글을 읽고 싶어요. 막 모아놓고 제가 이 책으로 읽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 시간이 아까운데 에세이집을 내가 에세이집 쓸 시간 없어 미안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과거에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나 책을 네.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곰곰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나니까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는 내 예술을 그냥 하고 싶어. 만약에 강연이나 책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는 말을 책으로 쓰거나 강연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이크를 들고 혹은 펜을 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랑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는 운명과 시대에 맡긴다. 맞아요. 그냥 나는 실제로 내가 마이크나 펜을 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는 혹은 행복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이제 결론이 지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네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어떤 직업을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다 그때 이제 제가 20대 후반 20살 하반기 그리고 21살 상반기에 꿈을 찾다가 오케이 꿈을 찾았어. 나는 학교를 중퇴할 거야. 그리고 일단 군대를 빨리 갔다 올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정한 아주 그 명확한 직업이 있었는데 군대에 갔다 와서 여행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어떤 그 고민과 그때는 그것이 명상인지 몰랐는데 명상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좀 이런 그 결론을 그때 얻었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하고 싶을까를 찾는데 많이 탐구하잖아요. 네. 근데 전 그보다 더 중요한 첫 단추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뭘까를 결정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불안해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과 그 일들을 자기 일상에 가득 채워요. 그리고 눈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도망치죠. 어색한 지하철, 맞아요. 누군가 마주할 때 그 어디든지 도망갈 공간을 주변에 다 산재해놨어요. 맞아요. 적어도 옛날에는 도망갈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닌가. 깎고 깎아내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거죠. 맞아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피에타상을 만들 때 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나요? 미켈란젤로가 전 그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랬을 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것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목적 그런 네. 것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조각으로도 깎고 깎은 그 미켈란젤로의 예도 있지만은 그 피카소가 그랬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처음에 이제 보면은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제 미술책에서 보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야?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데. 그런데 피카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이 5살, 7살 때 그린 그림을 보면은 너무 잘 그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잘 그렸다는 표현이 이제 어쨌든 관용적인 걸로 잘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아이처럼 어떤 그리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야? 라는 생각이 이제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의 미술책에서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봤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 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평생이 걸렸다. 약간 그 이런 거죠. 마치 그 도덕경에 대교 약졸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가장 큰 도는 마치 그 굉장히 헝클어져 보인다. 그래서 마치 조선 그 자기 중에 그 백자나 혹은 분청사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 이음새도 막 뭔가 굉장히 어설퍼 엉성하고. 보이고, 엉성하고. 근데 그 단계에 진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사적으로도 많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까 피카소 얘기도 그렇고 움직임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파쿠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딱 정의를 저 스스로 내렸어요. A에서 B 지점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함수의 이동처럼 그 외에 나머지는 파쿠르가 아니야. 철저히 공중기, 아크로바틱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 나에겐 필요하지 않은 것, 오직 난 효율성만을 가겠어 라고 10년을 막 수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제가 딱딱한 생각을 주는 만큼 그 콘크리트의 장애물들이 제 몸에 또다시 딱딱한 걸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중력처럼 충격은 주는 만큼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윌리엄스 벨이라는 야마카시 창시자 9명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호, 너는 장애물을
이제 더 이상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춤출 대상으로 생각해봐. 난 장애물과 춤을 춰왔거든. 그 생각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망치로 제 머리를 깨부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물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같이 놀이하는, 춤을 추는, 상호작용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또 기존에 굉장히 스트릭트했던 A to B 움직임이 아니라 그 함수의 그 직선주로에서 벗어나서 곡선의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네. 예, 그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그 세계가 훨씬 자유롭고 크기도 워낙 크고 굉장히 엉성해 보이거든요, 이 움직임들이. 나도 할 수도 있겠어. 심지어 그 울릉도 말씀하셨을 때 쌉 가능? 나도 가자 할 정도로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고 이게 파쿠르야? 라고 부를 정도로 엉성해 보이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게 지난 17년간의 굉장한 그 수련의 결과에 이른 건데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중들한테. 예, 근데 이 세계가 너무나도 무한하고 또 너무나도 할 것들이 많아서 저를 계속 흥분시키고 기대하게 만드는 움직임의 세계였어요. 예. 아, 제가 머릿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뭐 다 할 수 없고 물리적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건데, 왜냐면 네. 어차피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이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조금 더 발끝에 힘을 줘. 조금 더 너의 다리를 컨트롤해. 더 무릎을 펴. 조금 더 회전력을 더 내. 만약에 100 중에 있다면은 80 정도로 해.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워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중국에 갔는데 거기 이제 뭐 독일 친구들, 캐나다 뭐 지도자, 무슨 뭐 미국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주는 팁이나 어떤 가르침은 다 이런 거였어요. 네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즐겨. 오. 그리고 그러니까 enjoy the 진짜 그 표현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너의 무릎을 펴. 뭐 회전력을 100 중에 70에서 80까지 회전력을 내.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워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저에게 주는 모든 조언들은 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너는 조금 더 즐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와. 그리고 너는 communicate with your body. 너 몸과 조금 더 대화해봐.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 정말 아니, 내가 하는 것이 그 미세한 기술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문학적인 영역이었잖아. 맞아요. 이런 딱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좋아. 오케이. 잘 됐어. 내가 이거를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나는 이걸 통해서 예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잘 가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제가 지도받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어떤 그 지도만 받을 때는 그 지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지도를 밟고 오니까는 이 지도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런 면에서 한계는 명확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와, 저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게 마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처럼 피라미드로 표현하자면 모든 이 물질과 산물들은 사실 처음에 생각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네. 머릿속의 그 상상, 네.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생겼을 테고, 네.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런 컵이나 이런 물질들이 생겨났을 텐데, 네. 다이빙을 배우실 때 발끝을 어떻게, 또 무릎 몇 도,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시선에서의 그런 결과물 아웃풋이었고, 네. 그 외국 친구들이 준 건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 그 생각 그 자체에서 위에서 어우러진 그런 그렇죠. 큐잉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작년에 제가 다이빙 동호인분들을 지도하는 그 다이빙 네. 강사 일도 했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다이빙 처음 배우러 오신 분들이 제자리에서 이제 기본적인 점프 연습을 하고 나서 네. 이제 1m짜리 플랫폼에 이제 올라가요. 네. 그러면 1m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 점프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플랫폼 위로 점프를 해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을 내려오듯이 이렇게 바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프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점프를 하고 나서
입수까지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를 줬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까지 컨트롤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 친구 잠깐 다이빙 저한테 살짝 배울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의 입수가 이제 다이빙의 완성인데 입수를 왜 운명에 맡기냐고. 운명에 맡길 것들도 있다. 그러나 입수는 운명에 맡길 영역이 아니라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 운명에 맡겨? 너의 입수는 너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운명에 맡기지 마.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발끝을 피세요. 다리 힘을 조금 더 주셨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운명에 맡겨야 할 것이 있지만 입수는 운명에 맡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지도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은 약간 그 지친 하루, 그 직장인분들이 지친 하루를 마치고 또 새로운 액티비티를 이제 즐기러 이제 왔는데 약간 이제 속으로 약간 그 돌아서는 그 표정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고도 저는 제만의 방식대로 그 지도하죠. 표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그때 그 캐나다에서 이제, 그 자우칭에서 그 미치 같은 경우에도 그 지도자를 제가 좋아했던 게,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그 다이빙을 하고 저의 첫 하이다이빙 캠프를 그 지도자에게 배웠는데, 캐나다에서 그 다이빙 어떤 그 대부?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칭찬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빙을 하면은 다이빙을 한 직후에 코멘트를 주고 피드백을 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어떤 그건데, 그 메커니즘인데, 다이빙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제 코멘트를 듣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초이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면은 너가 몇 살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28 이러면은 난 네가 8살이었으면 좋겠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난 너가 정말 그 어떤 그 투지와 이 어떤 그 몰입과 어떤 진정한 동기, 그리고 수행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 난 너가 8살이었으면 좋을 텐데. 왜냐면은 너는 정말 훌륭한 선수,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너 몇 살이지? 난 너가 8살이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올라가.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극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24m 하이다이빙을 성공했을 때, 이제 그 미치가 갑자기 이제 불현듯 뭐가 생각난 것처럼, 초이, 맞다. 일로 와봐. 한 다음에, You are a fucking high diver. 이렇게 해서 또 갈아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하이다이빙을 성공했고, 너 하이다이버야. 그러니까 이제, 너의 성공을 정말 축하해. 막 이게 아니라, You are a fucking high diver 하고, 그냥 더 이상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좀 그런 지도자들의 좀 약간 매료되고, 또 이제 제가 새로운 분들에게 다이빙 하실 때도 어떤 그런 문학적이면서 좀 유쾌하면서 그 함축적인 그거의 매력을 되게 좋아하죠, 저는. 확실히 지도 현장에서의 피드백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경험이 부족한 코치일수록 기능적 단계로 말할 게 너무나도 많아지고 오히려 더 함축적인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거기서 점점 상승해서. 그래서 약간 무술의 비급 같은 거 보면 되게 함축적인 문장들로 막 구성돼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무술의 비급, 어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동안은 빗자루질만 해야 되고. 약간 좀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했던 건데, 약간 질문인데, 파크루 장인 김지호, 어떤 이런 혹은 닉네임이나 혹은 어떤 그런 명칭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제 아니 어떻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장인이라는 그 표현을 붙여. 예를 들면 이제 주짓수에서 블랙벨트라는 게 있다든지. 근데 블랙벨트도 저는 솔직히 주짓수를 해보진 않았지만 어저께 이제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예를 들면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난이도의 어떤 그 장애물을 개척을 해서 이제 올라갔느냐를 그걸로 따져서 이제 어떤 순서를 매기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 종목에 그렇게 들어간 건데, 예를 들어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도자가 인정을 하면은 블랙벨트를 이제 선사하고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파쿠르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은 혹자들은 이제 어떻게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하지? 그리 나쁘끄럽지도 않나?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뭐 작가 전호진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소개를 했을 때 네네. 스스로가 작가라고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자는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단어를 좋아해서 뭐 예술가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예술가 이렇게 뭐 직업 예술가 이렇게 해놓고 네네. 또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선들이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 파쿠르 장인 김지호라는 그것에 네. 대해서 일단은 그 유튜브 채널 자체가 저는 최근에 채널 이름을 바꾸긴 했어요. 지호.k로 바꾸긴 네. 했는데 일단 이전에 파쿠르 장인 김지호로 정했던 게 두 가지 이유가 컸어요. 첫 번째는 원래 제가 살아온 대부분의 파쿠르의 인생은 대회나 선수란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와 함께 했던 파쿠르 동호인들도 선수 되려고 훈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철저히 자기 수련이지. 그러니까 자기 취미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장애물과 오직 나. 그 외에 뭐 돈, 명성, 상금, 뭐 상패 이런 거는 오히려 그때 당시나 뭐 지금 저한테 있어서도 약간 모욕이었어요. 난 그 이상을 위해서 수련을 해왔는데 겨우 그런 기능적인 것들로. 근데 최근에 근래 한 1, 2년 전부터 전 세계에 파쿠르 대회가 생기고 선수들이라는 직업도 생기고 또 국내에서도 파쿠르 선수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프로모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 채널에 와가지고 파쿠르 선수 김지호님 안녕하세요. 저를 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선수가 아닌데 선수로 훈련한 적도 없고 그럼 난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약간 좀 재미있게 좀 위트를 주고 싶었어요. 난 장인이다. 선수 이상의 장인이다. 네. 장인, 그럼 장인이 뭘까? 그 장인이 누가 부여해 주는 걸까? 아니다. 난 나 스스로에게 장인이다. 나 스스로에게 장인다운 삶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장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표현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삶의 리더인 사람이 타인에게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리더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선수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장인이라는 것도 제가 스스로 장인이라고 했지만 난 파쿠르 장인이야를 만약에 전자와 같이 행동한다면 여전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SNS나 이런 형태가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아이폰도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였어요. 저한테 왜 새로웠냐면 이전에 인간의 삶은 이 현실 세계에 태어나서 그 주어진 이름 정체성 하나로 쭉 길게 가는데 이제는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막 자기가 부캐를 만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태어나서 정체성을 여러 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간 김지우로 태어났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름도 바꿔서 어떤 부캐를 새로 만들고 취미조차도 갑자기 완전 다른 인간으로 피드를 다 이렇게 수식할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에 더 이상 진짜 가짜는 없구나. 결국은 그냥 어떻게 하고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더 이상 그 진리를 논하던 그런 정체성의 시대는 갔구나. 그걸 느끼면서 표현하자면 스키조프레니아 형이 오히려 이 디지털 세계에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서 그럼 나는 어떤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까? 그때 파쿠르 장인 김지호를 썼죠. 하지만은 항상 생각해요. 이 현실 세계에서 사는 존재가 존재를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은 그저 그 한 존재의 물론이죠. 일부분의 한 촉수에 그렇죠. 불과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인스타그램이나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인들이나 혹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지휘자분들께서 저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의 모습이나 행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아쉽죠. 왜냐면 이거는 절대 전부가 아닌데 전부가 아닌 수준이 아니라 극히 아주 일부에 맞아요. 불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그 파쿠르 장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걸 왜 여쭤봤냐면은 그 어떤 비유를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제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피아노 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 피아노로 음악을 하는 사람은 뮤지션, 그 음악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했을 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난 피아니스트야,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뮤지션이야, 나는 아티스트야,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이다이빙을 하고 있고 혹은 이제 그 같은 이제 구조를 따라가면은 하이다이버일 수도 있고 애슬릿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티스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아티스트로 남고 싶다, 아티스트이고 싶다가 아니라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술가입니다,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와 멋있다, 예술가, 아 저 형은 예술가야, 이렇게 예술가라는 단어 자체에 뭔가 좀 그 의미 부여를 이제 하시는 네.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그 가진 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나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네.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초에 그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내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최병화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최병화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저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최병화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을 뿐인 거고, 그런 것처럼 예술가라고 부르는 것도, 그리고 그 예술가라는 단어가 주는 것도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예. 스스로 이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뭐 예술가라고 부르든 그것이 누군가는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권위를 부여해서 아, 예술가, 예술하는 사람, 우리랑 그 일반인과 결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예술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술가다, 운동선수가 아니다, 하이다이버가 아니다, 혹은 나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를 표현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 큰 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 어떤 그 파크로 장인을 쓰는 것이 어떤 그 의도와 네, 자세로, 네. 태도로 그것을 썼는지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인 단계에서 나름의 그런 기준은 있어요. 그 어댑트 퀄리피케이션즈라고 세계 최초로 그 파크로 코치 그 자격 과정을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야마카시 창시자들이 지분 50%, 영국 런던의 파크로 제네션즈가 50% 이렇게 합작으로 만든 자격증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댑트 레벨 1, 2, 3 이렇게 있는데 1은 보조 코치, 2는 정식 코치, 3는 마스터 코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3 마스터 코치라는 호칭을 부여해 주긴 해요. 저도 레벨 3 마스터 코치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스터라는 단어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 아이덴티티에 유튜브에 장인이나 마스터 이렇게 써놨지만 제가 연습할 때는 항상 초심 놀이하는 어린이, 그 초심의 상태를 가장 먼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겸손? 예, 그게 제가 크게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예, 행동이었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강남 옥상 점프 그거 하셨을 때 예, 그 성공 아니면 죽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그 성공 아니면 죽음이다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행위를 하기로 선택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다이빙을 하다가도 죽은 사람이 있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절한 사람이 있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는데 저도 뭐 부상을 당해봤고 예, 근데 어쨌든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내가 누구도 나를 등 떠밀지 않았는데 예. 스스로 가기를 선택했다. 맞아요. 두려움 속으로 두려움과 맞서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예, 어떤 이것의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 옥상 그거 점프 그 보내주셨을 때 정말 즐겁게 봤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으셨지 않나요? 제가 이야기로는 일단은 그 사실 원래 그걸 다큐로 만들려고 했어요.
백그라운드나 뭐 여러 가지 그 촬영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점프가 끝나고 이제 다큐처럼 편집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을 제가 계속 끼적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강남 옥상 점프를 6월 27일에 점프를 했는데 그 6월 27일에 점프했던 그 후티지 영상을 10월 거의 한 8월 넘도록 2달 넘도록 그걸 계속 만지고 있는 제 자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제가 예전에 바이칼 호수에 트레킹하면서 돌탑을 계속 쌓고 부쉈던 작업이 사실은 많은 선수와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 과거의 영광과 트로피를 장롱에다가 이렇게 전시해놓고 꼰대짓 하면서 내가 한때 이랬어. 그 과거의 기억으로 강의 나가고 과거의 영광으로 말하고,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약속을 하면서 돌탑을 계속 쌓고 부쉈거든요. 예. 힘들게 균형 잡아서 올린 것들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하고 있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유튜브용으로 빠르게 편집해서 내 인생에서 그냥 쳐내버리자. 맞아. 그래서 치워버렸습니다. 해치워버렸어요. 이게 너무 진짜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 다이빙을 하기 이전에 네. 동호인으로 즐겼던 운동들이 있거든요. 네. 뭐 철인 3종이라든지 네. 조정 그 8명에서 배를 탄 조정이라든지, 혹은 뭐 그 이전에 뭐 수영 대회도 몇 번 나갔었고, 예. 그랬던 어쨌든 메달들이나 어떤 이런 거 트로피들이 쌓이잖아요. 예. 저는 그거를 그냥 다 버리거나 남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아와요. 왜냐면 짐이니까 무거워서 그냥.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은 대회가 끝나고 그걸 줄 때까지, 그 시상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는 다이빙 대회가 제가 끝나면은 예. 시상식이 있을 때까지 제가 이제 1등을 국내에서는 항상, 왜냐면 선수가 적기 때문에 1등을 항상 하면은 예. 그 금메달이랑 상장을 받기까지가 기다리기가 싫고, 예. 그거를 받아도 무거우니까 짐이, 가방에 조금이라도 짐이 더 들어가니까는 그냥 제 거 끝나면 그냥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있는 것들도 최대한 빨리 이제 치우려고 하고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남아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놔뒀다거나 그런 거를 보고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야 멋있다, 나중에 이제 점점 쌓이면은 이거 쫙 진열하면 멋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다 버리고 남은 게 저거고, 난 저것도 어떻게든 버리고 싶고 앞으로 쌓은 것 받는 것도 쌓고 싶지가 않은데, 네네. 그런 것처럼 돌탑을 부수는 것처럼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기를 쓰는 거나 혹은 이제 메모를 하는 거랑 일기 쓰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도 안 쓰고, 어쨌든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진도 잘 안 찍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냥 직접 보고 뭐 보고 싶으면 밤에 또 오고, 뭔가 카메라를 찍는데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메달이나 이런 것도 저는 굳이 그냥 무겁거든요. 그 시상식까지, 내 대회가 다 끝났는데 시상식을 할 때까지 그 대회장에 남아있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다 에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존심. 그 에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계속 상승시키고 강화시키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의 과거의 그 영광들을 계속 기록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더 위대한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거를 완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게 놀랍습니다. 이제 사실 내려놓겠다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커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제가 발자취를 걸어서 지금의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만약에 무슨 뭐 어떤 되게 비싼 차다. 아니면은 옷이나 이런 명품을 입고 있다. 아니면은 직업이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아니면 뭐 학벌이 어떤 거다.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은 반드시 뭐 의사 변호사가 안 돼도 초등학생도 예를 들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가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도 유튜브 있어요 하고, 우리 반에도 유튜브 있어요 하고, 제 구독자 뭐 몇만 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이제 인스타를 서로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거를 교환하거나 하면은 저 사람 팔로워 몇 천이네, 몇 만이네, 몇십만이네, 나는 팔로워 이 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네, 하이라키. 지위, 예. 예, 맞아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이 너무 부질없고 전 그것들을 이제 따르지 않거든요. 너무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엄청 좋은 비싼 차를 타고 왔다고 해도 그것을 비싼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직업적이나 돈이 어떤 면에서 되게 우월한 면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발전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인스타의 팔로워 수나 유튜브의 구독자 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였어요. 항상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한 인간의 지위, 사회적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권위, 네. 그것이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것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렵게 들어가 놓고 왜 그만두냐, 아니면은 아깝게 그 졸업은 하지, 아니면은 뭐 한국 사회에서 너 대학 졸업을 안 하면은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학을 그만둔 이유는 이거였어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다닐 이유가 없어.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할 이유가 그냥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퇴나 어떤 중퇴 이런 것도 한때 그 겉멋이 되게 멋이었던 그 패션 자퇴라고 해가지고 고대를 자퇴한 사람, 만약에 뭐 스티브 잡스 뭐 네.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뭐 네. 하버드를 자퇴한 사람,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이 또 다른 권위가 되는. 예. 그래서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말조차 안 하게 되는 아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가 되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닌 걸 선택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내 구독자가 적다고 해서, 내 인스타 팔로워가 적다고 해서 나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덜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게 하실 수 있는 영상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나는 적은 사람이 보더라도 와닿는 영상을 만들고 싶고 내 스스로에게 그냥 그 아카이빙을 하고 싶은 거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을 거부하겠다. 마치 많은 구독자와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SNS의 파워라는 것이 네. 모든 산업에서 제가 같이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해요. 심지어 저를 응원해주는 맞아요. 사람조차 병아가 얼른 구독자가 늘어야 될 텐데 저를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바라지 않거든요. 전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별로 어쨌든 저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가 주어지는 어떤 권위나 지위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예술에 대한 그것이 이 시대적 요구와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팔로워 수일 수도 있고 구독자 수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건데 이것이 어떤 실력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좋겠지만 뭐 안 와 좋지만도 않지, 장단점이 있겠지. 하지만 안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우 공감합니다. 네. 예. 오직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외부의 요소로 계속해서 자신을 정의하거나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벗어나야지만이 더 사적이고 아주 은밀한 나의 길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미 그런 것들은 남이 해놓은 것들이고 사회적으로도 다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오히려 내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내가 소비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구조에서는. 예. 예. 그래서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용기. 그리고 그런 용기를 사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아닐까요? 결국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죠. 무조건 두려움이죠. 자기를 계속해서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어느 대기업 CEO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난 이렇게 명품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계속 수식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존감이 없다는 그것이 뜻이거든요. 없을 때 맞아요.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죠. 예. 사실은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죽는 건데 그거를 너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아무것도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다는 말은 맞아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 예. 그 어린 시절에는 예, 저마다의 예술가고 저마다의 어떤 확실한 그 예술성과 네. 특색과 개성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똑같아지고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 태어난 대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술가로 태어났지만 그 예술성을 점점 잃게 되는데 그쵸.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술가로 태어나서 예술가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 아직 남아있는 예술가들을 저는 계속 만나고 싶고 어쨌든 이제 그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보내드린 영상 중에 그 27m에서 명상하고 있는 드론 영상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네. 아무 일부러 그 코멘트도 없었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코멘트를 달 필요도 없고 달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 영상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를 추후에 이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 어떤 카카오톡이나 혹은 어떤 이런 거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뭔가 이제 선물처럼 주고 싶지 유튜브 스크롤 내리다가 혹은 알람이 떠서 이제 보는 영상으로서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도 우리는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올리면서도 일부러 제목도 그냥 침묵의 소리 하고 끄시고 댓글도 일부러 못 달게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쉬워요. 뭔가 제가 그 영상에 담겨있는 그 어떤 명상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음악도 없고 자막도 없고 나레이션도 없고 댓글도 달 수 없는 그냥 제목뿐인 이 영상에서 이 1분짜리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상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담을 수는 없죠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지호님한테 보내드린 것도 그 목계지덕의 경지 그 마치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나왔었나 아무튼 그랬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영상을 이제 보내드린 건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가 늘거나 좋아요가 늘거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는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가슴 속에 전달할 수 있을까? 저 그런 고민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좀 아쉽죠. 많이. 매우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비디오 아티스트들도 그런 걸 계속 터치하고 건드리려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요? 더 표현이나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예. 저희도 몸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유튜브에 그 실시간 채팅이나 실시간 라이브가 있는데 네. 갑자기 병아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핸드폰 여기 실시간을 켜놓고 네. 명상을 하고 있으면 네. 과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채팅을 할까라는 네. 상상을 해봤네요. 그거죠. 그 존 케이지의 4분 33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제가 마치 클라크 부사카스의 침묵의 소리라는 시에서 네. 그 표현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한 2년 정도 그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그때 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10초 정도에 걸쳐서 할게 하고 잘 들어줘. 준비됐어? 하고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10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 다음에 10초가 지나고 나서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존 케이지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다 담겨있는 10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시절, 그 여름, 그리고 그때의 어떤 대화나 그 영혼의 교감, 이것을 이제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이브를 켰는데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내면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는 그 침묵과 이런 이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약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 스스로 감동적인 무언가를 몰입하고 있다면 어떤 말이나 표현이 없어도 분명히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똑같은 건 아닌데 약간 유사한 예로 그 명품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시간을 안 알려주는 시계를 이제 출시한 거죠. 그러니까 시계라는 거는 봤을 때 시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너가
경영할 수 있고 너의 시간은 너가 경영할 수 있고 그 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그런 제작자의 예술가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시간이 없는 시계를 이제 출시한 마치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또 맥락 중에 하나라고 예. 할 수 있죠. 원래 그 태어난 목적과 기능에서 완전히 더 벗어나서 더 올라갔네요. 예를 들어 테이블도 원래는 테이블 목적으로 태어났지만 예. 그 이상이에요. 맞아요. 뒷샹의 그 변기통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해철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의 인생은 보너스 게임이에요. 마치 우리가 오락을 하다가 예. 왕을 깨고 나서 이제 보너스로 주어지는 게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봐도 뭐 이 기술도 써보고 저 기술도 써보고 뭐 이제 그런 보너스 게임처럼 이제 임해야지 어떤 이제 뭔가 어떤 그 완전히 퀘스트를 하나씩 깨서 이제 어떤 나의 과제, 숙제 같은 이제 마치 이제 진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너스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당신들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 게임을 깬 것이다. 그 왕을 다 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기 전까지의 시간은 보너스다. 약간 이렇게 표현했었죠. 오. 네. 와. 와. 오락으로 따지자면은 태어난 순간 이제 왕을 깬 거고 이제부터 주어진 시간은 이제 보너스다. 와. 삶을 되게 긍정하게 되네요. 그런 예, 표현들을 듣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더 어떤 두려움이나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네.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용기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둘러보러 온 거야. 그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 시에서도 예.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돌아가는 날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하면서 이 세상 그냥 소풍 온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했던 것처럼 나 그냥 둘러보러 왔어. 이 세상이 어떤지, 김지호라는 사람이 어떤지, 제주도의 절벽이 어떤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절벽에서 몸을 던졌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그냥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야.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소풍이 끝나고 이 어떤 그 산책이 끝나면은 돌아가는 거야.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또 관점.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강남옥상 점프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이잖아요. 그런 장기 프로젝트는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1년을 준비하면서 점점 제 스스로가 거기에 자꾸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많은 긴장과 텐션을 거기에 부여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너스 게임인데 근데 가볍게 맞아요. 즐기면 되는 건데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 거죠. 그런 상태로 그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그 과정이 맞아요.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아, 그게 이게 힘들었던. 예. 제가 이제 국내에서 절벽 다이빙 프로젝트를 예. 울릉도에서 하고 여수에서 할 때는 처음 시작했던 게 2020년 8월이었는데 그때 그것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하이다이빙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코비드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다이빙장도 모든 다이빙장이 문을 닫았고 뭐 예를 들어서 훈련장, 지상 훈련장도 이용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국도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이다이빙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이럴이나 예.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나 어떤 스폰서십이나 자본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절벽 다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울릉도에서 하고 여수에서 제 오. 개인 최고 높이를 이제 달성하고 2020년 8월에 울릉도, 2020년 10월에 이제 여수에서 하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올해인 2021년 4월 달에 제주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제 기술 수준을 더 높인 다음에 하고 싶어서 아. 너무 이제 이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올해 시즌 동안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훈련을 하고 와서 다시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주도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제주도에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한 건데 내가 제주도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울릉도 때와 같이 바이럴을 위한 것도 아니야. 유명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게 컨텐츠 비용을 받아서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를 위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기업들과 콜라보를 안 했어요 이번에. 기업들과 콜라보를 안 하고 내가 제주도 절벽 다이빙을 하는 거는 울릉도에서 국내 절벽 다이빙 프로젝트를 했을 때 시작했던 구상 속에 절벽 다이빙까지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를 끝내지 않으니까는 끝내야 되겠는 거야. 그 어떤 그 그냥 자기와의 집착이야. 약속. 그냥 고집이야. 예. 그냥 안 해도 되고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런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냥 해야 돼. 하기로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집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나 혹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없어도 돼. 좋은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 팀원들은 생각했지만 좋은 그림도 안 나와도 돼. 만에 하나 내가 첫 번째 다이빙을 했을 때 너무 완벽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꼈는데 실수로 아무도 영상을 찍지 못했어. 영상이 안 남았어.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그다음 거기서 끝낼 거야. 이렇게 이제 미리 전날 이제 회의 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것을 어떤 한 인간의 그냥 고집스러운 어떤 그냥 집착이야. 이제 그것을 도와주러 와줘서 고마워.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집착을 이렇게 도와주러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벽 다이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나서 어떤 이제 파생되는 것들, 어떤 뭐 그 지상파 방송사의 어떤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파생되는 것들은 내 몫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도와준 모두 팀원들에게 돌린다고 제가 글을 쓴 이유도 저는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여기서 얻어진 영광이나 어떤 얻어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제 누리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저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제 내가 얻을 건 다 얻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 들었죠. 전형적으로 딱 무상한 몰입이 주는 힘에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상한 행위가 결국 예술인데 네. 사실 그게 돈, 부와 권력과 명예를 끌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멀어지거나 그렇죠. 거기에 오히려 타락하기 쉬운데 오히려 무상한 것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가까이 저절로 달라붙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많이. 그래서 예술은 무상하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확실히 동의합니다. 저도 무상한 파쿠르에 매료돼서 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약간 변태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오히려 돈이나 부나 명예를 멀리하는 길로 이제 가다 보면은 부나 명예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약 엄청나게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야 힘든 게 너답지 더 힘든 게 너지 병아 너지 너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너답지가 않아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힘든 사람한테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날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친구랑도 컨텐츠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이 친구라고 해서 상업적으로 가자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이 정도만큼은 최소한의 어떤 그 기존은 따라야 한다는데 저는 싫은데 구독자가 제발 안 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약간 좀 변태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천상병 시인도 나의 직업은 가난이오 그리고 취미는 술이다. 뭐 특기는 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뭔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유해질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근데 이것을 가다가 부나 명예가 얻어질 것이 벌써부터 싫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자칫 부나 명예가 얻어질 것 같으면은 접고 이제 다른 일로 가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트라이슬론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것들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제 글 쓰는 거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1살 정도까지 싸이월드를 운영했는데 그 싸이월드에서 그 앨범이나 게시판이나 방명록은 운영하지 않고 홈 화면과 프로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이어리 화면만 해서 다이어리에 글을 썼어요. 중학생이 썼는데 그때 이제 거의 그 방문자 수가 거의 이제 매일 거의 한 300명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씩 이제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제 제 글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 싸이월드의 방문자 수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 싸이월드를 계정을 없애버렸어요. 그 제가 수년간 써온 글들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던 보러 찾아와줬던 어떤 그런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그냥 역사 속으로 그냥 아예 없어지게끔 백업도 안 해두고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트라이슬론 같은 경우에도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서 트라이슬론을 했는데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이제
우리 자전거 타고 경기를 해줘. 우리 슈트를 입고 경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러다가는 내가 트라이애슬론을 통해서 돈을 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돈 좀 벌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트라이애슬론을 접어버렸거든요. 약간 이런 좀 변태적인 그런 게 살짝 있어요. 오, 확실히 범상치가 않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확실히 동의해요. 왜냐면은 저도 어느 순간부터 파쿠르를 하는 시간보다 파쿠르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관두게 되고 저절로. 예. 지금은 거의 뭐 유튜브를 제 일기장처럼 그냥 수련일지처럼 막 쓰고 있고, 예, 되게 공감합니다. 막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유튜버로서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제 인생인데 제 좋은 거 해야죠. 예, 그리고 그런 무상함이 주는 어떤 힘을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자유와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유튜버로서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것은 팬들의 어떤 약간 요즘 밈 중에 뭐 형님 뭐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입니다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약간 구조를 바꿔가지고 유머스럽게 네. 이제 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카톡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예를 들어 100여 명이 있는 카톡방인데 네. 제 영상이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릴리즈가 되면은 이제 어떤 저를 좋아하는 이제 후배들이 막 여러 명 있는 단톡방에 이제 올려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올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걸 하니까는 다음부터는 물어봐요. 형님 이게 올려도 됩니까? 하고 막 물어보는데 어쨌든 올리고 나면은 그런 어떤 보시는 분들이 병아야 유튜브 영상을 매주 한 편씩 올려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뭐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진심은 죄송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오스트리아 영상을 올렸을 때도 어떤 분이 댓글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되게 어려운 학교 그런 거는 잘 알겠는데 조금 더 영상의 다양한 구도와 너무 왜냐면 콘텐츠도 좋고 너무 스토리도 네. 좋은데 이게 구독자가 안 늘고 하니까 안타깝고 네. 더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뭔가 영상에 품을 들여보시는 건 어떤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아쉬움에 묻어나온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도 제가 그냥 댓글도 그냥 어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았지만 고민을 해봐도 결과는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매주 영상을 올린다든지 좀 더 영상에 품을 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용기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유혹에서 또 벗어나오기 힘들어서 네. 나는 선수인데 어느 순간 유튜버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네. 되는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각나는데 네. 방금 이제 그게 용기라고 말씀하셨고 네. 아까도 이제 대화하다가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고 보통 이제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그것을 이제 그 두려움과 맞선다는 것은 맞설 용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는 사람의 생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돼도 좋고 기억되지 않아도 좋은데 혹은 저의 예술이나 저의 메시지가 전달돼도 좋고 전달되지 않아도 좋은데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기억된다면 혹은 만약에 내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저 사람은 초인적인 사람,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예술적인 사람, 막 내가 못 가는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메시지나 영감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 싶은데 무엇이냐면은 그냥 용기 있는 인간상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자신이 갈 수 있는 혹은 자신이 원하는 내 마음의 소리대로 어떤 사회나 어떤 돈이나 명예나 혹은 부모나 어떤 이 세상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 양반이 이제 제가 죽고 났을 때 그 양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지 라고 이제 회자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렇게 회자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막 엄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지호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지호님의 생이 다 한 다음에 그 양반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 양반은 이렇지 얘기한다면 어떻게 약간 기억되고 싶은 혹은 혹시 기억되고 싶다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전 내용을 이어받는다면 저쪽에 만용과 이쪽에 비겁함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어라고 기억받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용기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용과 비겁함 그 사이 어딘가. 예. 제가 예전에 집착의 관하여라는 글을 썼을 때도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거거든요. 다이빙도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길어진 걸 네. 미스가 났다, 오버가 네.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네. 미스와 오버의 중간 어디쯤에 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완벽한 다이빙을 만들어낼 거야. 그것처럼 어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찬란한 꿈, 그 경계에 어느 순간 있을 거고 어떤 불을 뿜는 열정과 네. 어떤 차분함 혹은 어떤 환희와 같은 순간들과 냉혹한 아주 무서운 그 우울감 혹은 뭐 어떤 이런 것들의 속에 어딘가에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어린아이와 위어맨 씨의 어떤 중간 어디쯤에 있고 싶다. 어쨌든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는 있다. 맞아요. 과거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과 예. 미래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맑은 궁금증 예. 사이에 어딘가에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용과 그 비겁함 비겁함의 사이에. 어딘가에 네. 있는 사람이었다.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표현의 차이인 거지. 이제 좀 이제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은 세임 페이지. 그렇죠. 그냥 뭐 이제 표현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잘 쓰는 표현의 차이인 거지. 이제 맞아요. 비슷한 그런 곳에 있다. 뭐 니체나 장자나 이런 네.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고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그- 막 시중, 뭐 중용, 뭐 미무위의 무위, 뭐 플로우 스테이트, 뭐 다양하게 막 뭐 니르바나 막 각계각층에서 부르는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예,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다 네. 다르게 각자의. 근데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네. 딱 몸으로 경험할 때. 네. 저희가 대화가 너무- 너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 오케이. 시간상. 이제 이거를 지금 제 머릿속으로 몇 부에 맞춰서 올려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두 분의 오늘의 그냥 소회를 일단 마무리해서 네. 일단은 이 촬영을 네. 마무리하는 쪽으로 네, 좋습니다. 대화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거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앞으로? 네, 셀프 진행 해주셔도 네. 좋습니다. 예.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좀 관심 있는 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옥상 점프 같은 그런 브레이킹 점프 계열은 프로젝트가 사실상 6월 27일 시점으로 마무리됐고 이제 한순간의 그 점프 말고 어떤 긴 몰입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서 이전에 A to B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무브먼트라는 주제로 세계 여행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도 이도 포탈이나 식무브라든지 그런 완전히 움직임 계열을 수련하시는 분들로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면서 장애물과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브먼트라는 주제인데 지금 무브먼트는 다 맨 땅 위에 도구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 위주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 그리고 바닥까지는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전 그 이상을 보고 싶어요. 몸과 마음, 바닥 플러스 그냥 장애물 그 자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파쿠르와 그 무브먼트 수련을 같이 연결지어서 합쳤을 때 물음표 그것이 무엇일까? 그 퀘스천 마크를 향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벌써 기대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호기심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명상이나 맞아요. 어떤 동기에서도 예. 어쨌든 그런 호기심이 저도 말씀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어받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보다는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억지로 얘기하려면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자리가 즐거웠고 우리가 선택해서 시간과 돈과 어떤 품을 들여서 이 자리로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마주보고 네. 앉아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것이 너무 역시나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과 굳이 뭐 움직임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런 자리가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 좀 막 정기적으로 언제 꼭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병아님 다운 네.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네. 또 만나요. 알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과감하게 끝. 너무 길어져가지고 엄청 저도 그냥 한 고생하시겠는데요? 그냥 잠깐 얘기할 줄 알았는데 2시간. 네, 딱 2시간 정도 했어요. 아 참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그